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서 함께 아이 잘 키우려고 모여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얘기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편인지 아니면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이런 5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기 수용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른들도 자신의 단점 받아들이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저만 해도 눈은 마음에 드는데 코는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은 마음에 드는데 외모는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일부분만 수용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면까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어느 날 소파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번쩍 들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나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좋은데 나는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까지 마음에 들어!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신이 못하는 부분까지 마음에 들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렇다고 영어 공부 전혀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완전 포기하거나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싫지 않다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걸 알긴 알아요. 내가 이런 면이 조금 부족하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크게 비난하지 않는 거죠. 난 다 잘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를 하면 속상하고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에 너무 매몰되고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속상한 감정을 겪고 넘어가고 나서는 건강하게 다시 다음 걸음을 걷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자신의 실패를 나라는 사람 자체의 실패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잘 안 된 것 뿐이지 나라는 사람한테 결점이 있는 건 아니다. 나는 사람 자체가 부족하고 모자란 건 아니다.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 잘 안 됐을 뿐이지 일의 결과와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 같지 않다. 이걸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실패를 했을 때 잠깐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금방 다시 회복하고 자신의 길을 또 갑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것을 나의 존재로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나라는 사람이 모자라서 나의 문제로 가져와 버리면 다시 일어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가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나에겐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거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는 과정에서의 실수, 시험 성적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존재랑 결부시켜서 비난을 많이 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그 성취와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결과랑 아이랑 너무 묶어서 비난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아이는 자존감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이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고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줄 압니다. 일단 아이들이 안정감이 있어요. 그 안정감이란 건 뭐냐면 사랑으로 이미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마음에 그 빈 공간이 많잖아요. 결핍이 많아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 그런 안정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애쓰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지 못하고 과도하게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이미 사랑 그릇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누가 사랑을 주고 안 주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안 해주고가 그 아이의 그 커다란 그릇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관계할 때 그 안정감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쟤랑 있을 때는 편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타인이 나를 존중해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아왔던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격적으로 안 좋게 대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겪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랑 더 친하게 지내고 거리를 둘 사람을 구분해서 잘 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신이 받았던 대접을 또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날 좋아할 거야 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 편하게 다가가죠. 날 미워하면 어쩌지? 이러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는 더 관계를 맺는 게 능숙하고 더 편하게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그 자신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건강하게 경계를 칠 줄 압니다. 이거는 선을 넘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존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친구는 그런 경계를 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때리면 자신은 맞아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밖에서 친구가 때려도 당당하게 경계를 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는 그런 관계를 계속 창조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얻게 되고, 그래서 더 관계에 능숙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 표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걸 너무 잘해요. 좋은 것도 정말 잘 표현하고요. 힘든 거, 불편한 거 이런 것도 너무 표현을 잘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반응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능력이 좋은 겁니다. 자기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자꾸 쌓이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나중에 폭발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안 좋은 순환이 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표현 능력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자기 표현 능력이 있으려면요, 엄마가 아이의 말을 들어주셔야 돼요. 아이가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떤 표현을 하던지 간에 좀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징징대는 것 같게 들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말 끊어버리고 그게 아니야, 울지 마, 징징거리지 마,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말을 끊지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자신이 표현을 충분히 하면서 표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엄마도 자기 표현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엄마가 표현하는 걸 보고 아이가 화가 나면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기분이 좋으면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두려울 땐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하고 표현의 모델이 되어서 엄마한테 배웁니다. 근데 엄마가 표현을 너무 안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감정을 절제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감정의 오르내림을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평온하고 잔잔한 부모가 돼서 아이에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이가 답답할 수 있어요.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기쁜 건가, 엄마는 슬픈 건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화난다고 막 욕하고 쏟아부으라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희노애락을 좀 표현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도 그걸 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겁니다. 그럼 그때 끝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독립성이 있습니다. 자기 삶은 자기 거라는 걸 알아요. 어떤 아이들은 2살 때부터 그걸 시작합니다.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꺾으면 아이는 자신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힘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너무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존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독립성이 지켜진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학교에 들어가서도 무리에 휩쓸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우르르르 저기로 뛰어간다고 맥락도 모르고 막 같이 뛰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관심 있고 시간을 들이고 싶은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내 거보다 남들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애들이 다 절로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걸 버리고 그걸 쫓아서 뛰어갑니다. 왜냐면 저기에 섞이는 거, 이 무리에서 도태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온 아이들은 자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멀리 봤을 때 큰 성취를 이뤄낼 수 있고 자기 효능감, 자기 유능감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이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고민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게 존중을 많이 해주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사랑을 많이 주시면 아이들은 언제나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도 그렇고요. 중학생이 된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좋은 곳으로 변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존중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대해주시면 아마 아이들은 잘 자랄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육아하세요. 안녕.